수학의 정석 제5장 실수를 설명해 드릴게요. 실수는 이제 영어로 리얼 넘버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수란 뜻입니다. 진짜 수. 이제 더 이상의 수는 필요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찬가지로 이제 색깔 있는 펜과 자를 준비해 놓고 밑줄, 별표, 메모를 잘 하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실수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밑줄 그어 놓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실수의 분류 앞에다 별표를 하나 해놓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모든 수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복소수를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그래도 이제 12년 넘게 수학을 공부하는데 자신이 배운 실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수라고 한다면 한번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별표를 하나 했고요. 실수라고 적어놓은 다음에 실수는 영어로는 리얼 넘버입니다. 진짜 수라는 뜻인데요. 무엇이 진짜 수냐? 완벽한 수라는 뜻입니다. 진짜 리얼이라는 뜻은 완벽한 수. 그러니까 실수는 여기서의 완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모든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수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실수는 여기 별표를 하나 놓고요. 모든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수. 저는 여기서 잘 안 적어지니까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실수하고 모든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수. 그래서 더 이상의 수는 필요 없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리얼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수학 사회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유리수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는 유리수를 완벽한 수라고 믿었는데요. 이때 피타고라스가 믿었던 완벽이라는 의미가 모든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바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떠나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제자 중에 히파소스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이지 않냐. 그거 유리수 아니다라고 발견했다고 해서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다가 피타고라스는 유리수가 완벽한 수, 즉 모든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아마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유리수가 아닌 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뿐만 아니라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밑변의 길이가 2인 그런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루트 5잖아요. 유리수가 아니죠.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가 된 겁니다. 리얼 넘버. 이제 더 이상의 수는 없다라고 이제 선포하게 된 거죠.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실수는 완벽한 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초등학교 때 양의 정수를 배웠죠.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영과 음의 정수를 이제 포함해서 정수 체계를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중학교 때 배웠죠.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거 별표 해놓고 한번 기록을 해두세요.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한번 적어볼까요? 기하분수를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수. 한번 적어보세요. 기하분수를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수를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라고 판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리수를 완성했는데 유리수는 뒤에서 한번 나올 겁니다. 유리수 이런 조건이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유리수 x에 대하여 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시작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유리수 x를 유리수의 정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무리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순환 무한소수인데 대표적인 게 파이죠. 그 다음에 루트 2 대표적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입니다. 네. 두 번째가 실수의 절대값인데요. 이 절대값은 먼저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절대값. 이 정의가 뭘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다 별표를 해놓고요. 절대값 한번 써보세요. 절대값. 너무 큰 글씨를 쓸 필요 없이 자꾸 정성 들여서 쓰면 됩니다. 절대값.
절대값의 정의는 뭘까요? 라는 건데요. 이거는 반드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쳐야 됩니다. 거리입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 거리라는 정의에 의해서 거리는 음수가 없죠.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서 어떤 수의 절대값이라는 의미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양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호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양수에 대한 절대값은 그냥 a이고 음수에 대한 절대값은 마이너스 a인데 왜 마이너스를 붙이냐면 여기 오른쪽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음수인 경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됩니다.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절대값의 성질을 한번 잘 알아두고요. 여기서는 요 2번만 한번 볼까요? 절대값의 제곱이나 아니면 그냥 a의 제곱이나 똑같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실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적어볼까요? 실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두 가지 방법. 별표에는 거 적어보세요. 첫 번째가 절대값, 두 번째가 제곱. 제곱입니다. 제곱. 실수의 대표적인 성질이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큰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0보다 큰 나왔아요. 그래서 실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절대값이고 두 번째가 제곱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적용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입니다. 분산. 확률 통계에서 분산을 배웠는데 분산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제곱을 하잖아요. 왜 제곱을 하느냐?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곱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수를 제곱을 하면 수체에 변화가 생기니까 표준 편차에선 다시 루트를 씌운 겁니다. 제곱했다 루트를 씌운 이유가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3번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밑줄을 긋고요. 이건 별표를 한 3개 정도 해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많은 학생들 어려워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하는 내용을 발견할 때일수록 별표를 많이 해놓고 자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 번 봐서 익숙해져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저렇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이제 가우스 대괄호 x로 친다. 그리고 나서 이 뜻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때는 정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우스 함수 x는 n이다. 라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반드시 가우스 함수 x가 n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n은 정수고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가우스 기호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가우스 기호가 있는 함수를 가우스 함수라고 부릅니다. 가우스 함수, y는 가우스 함수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도 보여줄 건데요. 여기서 하나만 먼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지오지브라나 아니면 GSP나 아니면 알지오매스를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입시 위주 문제풀이만으로는 수학 실력, 수학 창의력을 기를 수가 없어요. 수학적 사고를 기를 수 없어서 여기에 이제 지오지브라인데요. 지오지브라를 꼭 활용해 보길 권장합니다. 수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크롬에서 지오지브라라고 검색한 다음에 바로 지오지브라 클래식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 자판은 접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에 하얀 게 있는데 여기 대수창 입력에 커서를 갖다 놓고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 직교좌표가 있는 걸 기하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에 도구가 있죠. 도구 메뉴입니다. 지오지브라 무작정 따라하기를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 지오지브라라고 검색하면 제가 70여 개의 동영상을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짤막짤막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가우스 함수를 한번 볼게요. 근데 가우스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반올림 함수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반올림 함수는 뭐냐면 여기서 y는 라운드라고 쳐요. R-O-U-N-D 라운드. 밑에 여기 보이죠? 여기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가로 열고 한번 x를 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반올림 함수라는 것은 지금 화면 확대는 그 마우스의 바퀴를 앞쪽으로 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동 요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요 함수를
활성화하고 굵게 만들어주면 좀 더 잘 보이고 색깔도 한번 이렇게 핑크색 한번 해볼까요? 그럼 계단식 함수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마이너스 0부터 0.5까지 그러니까 0.5에서 반올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수들은 0.5가 아니고 요 사이에 있는 수들은 그대로 0이 되죠 항상. 그죠? 반올림. 근데 이걸 이용해서도 가우스 함수를 그릴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 라운드 함수에서 얼마를 빼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0.5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우스 함수 이 그래프 그려지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계단식 함수예요. 0부터 1까지 1이면은 여기 요 끝점은 위에 해당됩니다. 1인 경우는 그 가우스 함수 1은 1이에요. 0은 0이고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이렇게 계단식 함수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가우스 함수가 주어지고 가우스 함수가 다른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y는 뭐 마이너스 2x 이렇게 플러스 3 이렇게 3을 하지 말고 2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게 정수라서 딱딱 떨어지는구나. 2.5로 해볼게요. 2.5 이렇게 그럼 안 만나고 3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을 하면 기울기 더 크게 하고 플러스 3 2 이 정도. 요게 이제 좀 그림이 좋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굵게 하고 이렇게 녹색으로 한번 보죠. 그럼 이 교점이 생기는 게 보이죠. 교점도 정의할 수 있어요. 위에 도구 두 번째에서 교점을 선택한 다음에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은 교점이 생기죠. 교점 A 좌표가 바로 우리가 푸는 방정식 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우스 함수가 있는 경우는 한번 그래프를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봐라. 눈으로 보는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실수의 분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목에도 이 실수의 분류에다 밑줄을 그어놓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나타낼 때 B분의 A 꼴이죠. 보통은 이제 유리수는 P분의 Q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다 별표를 꼭 해놓고요. 우리가 유리수를 한번 정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별표하고 유리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리수인데요. 유리수는 점점 하고요. 보통 P분의 Q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B분의 A로 했으니까 똑같이 가죠. B분의 A입니다. 그때 A, B는 어떤 수냐면 A, B는 서로소인 정수. 그냥 서로소라고 보통 써요. 왜냐면 서로소 하면 양의정수에서만 보통 우리가 구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서로소인 정수. 여러분은 서로소인 정수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유리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B분의 A, A, B는 서로소인 정수라고 정확하게 말을 표현하고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보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의 정의 아까 말했죠.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정의입니다. 여기 밑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서 실수 A와 원점 사이 거리. 여기서 중요한 건 거리라고 그랬죠. 그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다가 요 거리 이렇게 거리 강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별표도 해놔요. 별표 이렇게 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게 나왔죠. 여기 절대값이라 하고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똑같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빨간색은 전부 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A가 0보다 큰 나왔을 때는 절대값 A는 그냥 A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다. 이때 마이너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이너스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 1번에 보기에 별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요거 별표 보기 1번.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밑줄 그어볼까요? A는 루트 5. 루트 5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알 수 있죠. 왜냐면 보통 무리수는 제곱을 해서 루트를 벗긴 다음에 크기를 알잖아요. 그럼 2의 제곱은 5보다는 작고 3의 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루트 5의 값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2점 얼마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양수, 이것도 양수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음수죠. 이렇게 이걸 양수와 음수를 먼저 구분해 줘야 됩니다. 구분해 주고 루트를 벗겨주면 절대값을 벗겨주면 되겠죠.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의 성질인데 이 절대값의 성질도 한번 요 밑줄 그어놓고요. 이런 증명은 꼭 써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절대값과 a의 절대값이 왜 같은지 그걸 증명하는 건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a가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이 수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쓰는 거 꼭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다음 문제도 꼭 해보세요. 미지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a, b의 절대값,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같은지 이 경우는 네 가지 경우로 나타나죠. 그죠?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일 때 이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느냐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 쓸 수 있느냐 그 각각에 대해서 쓰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별표를 해놓고 반드시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신보다 크지 않은 정수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데요. 이때 x가 실수일 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여기까지가 정의죠. 그리고 나서 기호는 대괄호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로 나타납니다. 0부터 1 사이 1은 아니에요. 1대의 x는 항상 0이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보다 작을 때 가우스 함수 x는 마이너스 1, 1과 2 사이일 때는 1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 2번은 어렵지 않게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때 음수만 조심하면 됩니다. 항상 왼쪽 값이에요. 항상 왼쪽 값. 여기서 보면 어떤 범위가 주어지면 가우스 함수 값은 항상 왼쪽 값이라는 거. 여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쉽게 풀 수 있고요. 루트의 값은 1.4 얼마니까 그죠? 2.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최대 정수 2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번은 요건 2번과 3번에다 별표를 해놓으세요. 여기 이제 속기 쉬운 문제입니다. 보통은 x의 값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우스 함수인 경우는 무조건 얘가 정수라는 것만 알아야 돼요. 정수. 어떤 부등식으로 주어져도 그 안에 있는 정수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1밖에 없잖아요. 가우스 함수는 그대로 1인 거예요.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가우스 함수는 1이거나 또는 2거나 이 두 가지. 그래서 범위를 나타내서 또는 1이니까 합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를 풀어볼까요? 요 예제, 일단은 요 문제에다가, 요 식에다가 밑줄 그어놔야 됩니다. 자, 요거를, 보통의 경우는 나중에는 그 그래프로 풀 거예요. 그래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프냐 하는데 A를 X로 바꿔보세요. P를 Y로 바꿔보세요. 한번 먼저 그림을 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이제 숨기기 할 때 요거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다가 치면 돼요. 자, Y는 치고요.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절대값이 쳐져 있네요. 그렇죠? 플러스 x 플러스 2 엔터 쳐보세요. 이렇게 여기 너무 위에 올라가 있어서요. 이게 지금 이게 아까 내가 지우질 않았네요. 자, 지우고 한번 볼까요? 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굵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죠.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에서 꺾인다는 거예요. 한번 쳐볼까요? x는 1,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아직 직선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요거를 점선으로 나타내고 굵게 하고 점선,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굵게 점선 파란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 안에서 꺾여요. 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지금 절대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번 꺾인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y는 하고요. 2분의 1 x
플러스 A. 여기 A를 그냥 치면 슬라이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요걸 한번 굵게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A 값이 현재 작아서 안 만나는데 A 값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에서 만나고 있죠? 2개. 요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근.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면 다른 그래프죠. 지금 세 개의 그래프의 식이 다릅니다. 그랬을 때 이 교점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 여기서는 이제 직접 교점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교점이 잡힙니다. 한번 다시 이동해 볼까요? 장면. 그 교점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면서 보이는 수학을 하는 것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지오지브라를 꼭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전에 다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자를 이용해서 이 빨간 줄은 무조건 밑줄 긋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긋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눠라. 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가 굉장히 작으니까 맨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그 사이일 때 마이너스 2보다 커나왔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보다 커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죠. 그때 부호가 다 달라요. 여기서 A가 1보다 커나왔으면 둘 다 양수죠. 그러니까 절대값만 벗겨주고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는 부호가 다르죠. A-1은 음수고 A 플러스 2는 양수가 되는데 이때 넘어려 하지 말고요. 이 범위에는 안에 있는 수 아무거나 대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보다 커나 같으니까 2를 대입하면 되겠고요. 이때는 0을 대입해 보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이 부호를 판정하는 게 대단히 쉽습니다. 그 부호를 판정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도 밑줄 한번 먹어볼까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이 0이 된다. 그것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5-1번인데요. 5-1번에서도 밑줄 그어볼까요? P는 요거는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A 값이 A-2가 0이 되는, 즉 A가 2일 때를 기준으로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A가 2보다 작을 때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2를 대입하면 1-2는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1이죠. 그 다음에 3,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예요. 4.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 밑줄 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A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푼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걸 풀 수 있을 거고요. 요거 하나일 때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A-3A. 자, 이것도 주고, 이거는 삭제를 해도 되고, 이렇게 숨기기를 해도 됩니다. Y는 절대값, X-2 플러스 3X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 꺾여지는 거 보이죠? 2에서 꺾여집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굵게 하고 꺾어지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꼭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나 그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제 5-2번을 볼까요? 이건 똑같죠? 자, 여기서 일단 밑줄 그어놔요. P 값이 A-2,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의 절대값, 이 합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예 문제가 주어졌죠. 2보다 크나 같을 때, 그러니까 A-2가 0이 되는 점,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A가 2보다 크나 같다, A에다 3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3 빼기 2는 양수, 3 플러스 3 양수죠. 둘 다 양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다, A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0 빼기 2는 음수죠. 0 플러스 3은 양수죠. 이렇게 편정할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둘 다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수 예제 5-2번을 볼게요. 일단은 요 정의에다 밑줄 긋고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일단은 요거는 자주 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요런 표현 밑줄 그어볼까요? 분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가우스 기호 안에. 그리고 다항식이 들어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다항식이 들어가면 좀 더 어렵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의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아주 잘 설명이 되는데 3분의 x 가우스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우스 함수의 정의에서 정의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가우스 함수 x가 n이면 x는 n보다 커나갖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거였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다가 3분의 x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4분의 x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3을 곱하고 양변에 4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x가 0보다 크거나 2보다 작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이렇게 가우스 함수 안에 다항식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8-x -x 이퀄 3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별표를 일단 해놓으세요.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그때는 이럴 때는 가우스 함수, 그러니까 정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x는 실수죠. 그러니까 요 -x를 이항하면 좌변은 정수, 이퀄이니까 우변도 정수여야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밑줄 그어볼까요? 여기서 정수이므로 8-x 가우스 함수가 이렇게 바꾸면 우변에 있는 2x 플러스 3도, 즉 2x도 정수여야 된다. 여기 핵심인 겁니다. 자, 1번은 아마 그냥 읽어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의 경우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2x가 정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거예요. x의 범위에다가 2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양변에 세변에 2를 곱하면 되니까 0보다 커나갖고 2x 4보다 작다. 이 범위에 속하는 정수는 0, 1, 3밖에 없죠. 그죠? 양변을 2로 나누면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이렇게 4개. 그럼 차례대로 대입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맨 마지막에 x는 2분의 3일 때이구나.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풀고요. 여기 노트 2번은 별표를 한번 해주고요. 이대로 풉니다. 그러니까 요 식이 제일 중요해요. 정수잖아요. 그 가우스 함수 8-x가 정수이므로 이 값은 2x 플러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플러스 1보다 작잖아요. 2x 플러스 3 플러스 1보다는 작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부동식이 3개인 겁니다. 왼쪽 부동식 하나 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동식 하나 풉니다. 그죠? 간단한 1차 부동식이니까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이 나오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이제 5-3번인데 마찬가지로 정의는 밑줄 그어놓고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밑줄 그어놓고 자, 이거는 이제 100 이하 이 자연수 이런 조건 빠뜨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8분의 x. 자,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해놔야 되겠네요. 자, 이거 표현 어떤 표현일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별표. 8분의 x 가우스 함수는 분명히 정수죠. 근데 이 x는 실수예요. 8분의 x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x는 어떤 수가 될까요? 그죠? 8의 배수. 8의 배수. 그죠? 그럼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12분의 x 가우스 함수인데 이 정수잖아요. 그럼 12분의 x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x는 그렇죠. 12의 배수. 적어보세요. 그러면 x는 8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2의 배수. 즉 8과 12의 최소 공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읽어볼까요? x가 0보다 커나 1보다 작다. 근데 4 플러스 x 가우스 함수 마이너스 3x는 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아까 위에서 예제처럼 이게 정수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x를 이항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 정수, 오른쪽에도 정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볼게요. 이건 해설을 볼게요. 5-3번이죠. 자, 이 위에 풀이는 뭐 거의 똑같으니까 24의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밑줄 그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변이 정수가 되긴 3x도 정수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3x가 정수다. 여기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양 세 개의 변에 3을 곱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정수는 0, 1, 2밖에 없죠.
그래서 3x가 될 수 있는 건 0 또는 1 또는 2다.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x의 값은 0 또는 3분의 1 또는 3분의 2인데 대입해서 보니까 다 안 되고 3분의 1 때만 성립하더라. 따라서 x는 3분의 2다라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풀이죠. 자, 근데 이렇게 안 푼다 그래서 보통은 이것만 밑줄만 그어보죠. 이렇게 가우스 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요. 그대로 4 플러스 x의 가우스 함수 정의. 그래서 3x 플러스 2보다 크거 나왔고 3x 플러스 2의 플러스 1보다 작다. 그죠? 이거 이제 첫 번째 왼쪽 부등식, 오른쪽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의 범위, 3x의 범위도 구할 수 있고요. 이때 정수니까 당연히 2 또는 3. 근데 0보다 커 나왔고 1보다 작으니까 x는 3분의 2가 만족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여기 별표 한번 해주고요. 수식으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접 대입해서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바꿔서 푸는 훈련을 하는 것이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